사우디 국기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닙니다. 화면 전체를 덮고 있는 진한 초록색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초록색일까요? 사막의 나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모래색도 아니고 왕가의 금색도 아니고 검은 카바의 색도 아닌 초록색을 국가의 얼굴로 선택했을까요? 이 초록색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이슬람과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초록색은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강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천국, 생명, 축복, 풍요를 떠올리게 하는 색이고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는 초록이야말로 물이 있고 삶이 있고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우디 국기의 초록은 바로 이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초록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땅의 이미지입니다. 사막에서 초록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사람들에게 초록색은 자연의 색을 넘어 국가 정체성의 색입니다. 사우디 국기에는 초록 바탕 위에 하얀색으로 이슬람 신앙 고백, 샤하다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국기 형태는 1973년 3월 15일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샤하다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라는 이슬람 신앙의 핵심 문장이고, 칼은 단순한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우디 국가가 말하는 정의, 질서, 통치권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국기는 일반적인 국기처럼 티셔츠나 일회용 장식에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종교적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록색이 사우디에서 종교와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서로를 직접 만나서 만들어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한 채 동일한 상징과 동일한 의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고 느낍니다. 사우디에서 초록색 국기는 바로 그런 공동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리야드의 정부 청사 위에 걸린 초록색, 학교 행사에서 흔들리는 초록색, 축구 대표팀 유니폼의 초록색, 9월 23일 국경일 거리의 초록색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왕국의 구성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색의 역사적 뿌리는 18세기 나지드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44년 시리아에서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와 종교개혁가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가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훗날 사우디 국가 형성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왕가는 군사적 보호와 정치적 질서를 제공하고 와하브파 종교 지도층은 그 질서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힘이 강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때 지배가 오래갑니다. 사우디의 초록색은 바로 이 정당성의 색이었습니다. 왕가의 힘이 단순한 부족 권력이 아니라 신앙을 수호하는 정치 질서라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이 상징은 더 현실적인 국가 건설의 도구가 됩니다. 1902년 1월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리야드를 탈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사우디 국가 형성의 출발점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후 그는 부족 동맹, 종교 네트워크, 군사력, 혼인관계, 석유 이전의 오아시스 경제를 하나씩 묶어 나갔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틸리의 국가 형성 이론으로 보면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압두라지즈의 정복 과정에서도 깃발은 단순히 부대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초록 바탕의 신앙 고백은 이 전쟁은 개인의 약탈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1932년 9월 23일 여러 지역을 통합한 왕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초록색은 지역 부족들을 넘어서는 더 큰 정체성의 색이 됩니다. 나즈드, 히자즈, 알-아흐사, 아시르처럼 역사와 문화가 다른 공간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묶으려면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는 법률 문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해서 믿고 따르는 거대한 규칙과 기대의 체계입니다. 사우디에서 초록색 국기는 이 제도를 눈에 보이게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국가가 무엇을 중심 가치로 삼는지, 이 공동체가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에게 초록색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사우디를 석유 부국으로 먼저 떠올리지만 오래전 아라비아 반도의 생활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물과 목초지와 이동 경로였습니다. 초록은 비가 온 뒤 와디에 잠깐 나타나는 생명의 표시였고, 대추야자 농장이 가능한 오아시스의 색이었고, 부족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이슬람의 천국의 이미지와 지상의 생존 감각을 동시에 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풍요가 같은 색으로 겹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우디의 초록색은 단지 과거의 상징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우디가 비전 2030을 내세우며 석유 의존을 줄이고 관광, 문화산업, 신도시, 재생에너지, 스포츠 산업을 키우려 할 때도 초록색은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 국가는 보통 지대 국가라고 불립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석유 수입이라는 지대를 통해 통치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조세와 대표의 교환보다 배분과 충성의 교환으로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경제 다변화를 추진할수록 국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록색은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국가 공동체라는 연속성을 제공하는 색입니다. 사우디 축구 대표팀을 그린 팔콘스라고 부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을 때 거리와 소셜미디어는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순간 초록은 왕실 공식 문장의 색을 넘어 대중 감정의 색이 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상징론에 따르면 상징은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감정을 조직하는 문화적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초록색을 보며 국가를 생각하고 신앙을 떠올리고 승리의 흥분을 느끼고 자신이 더 큰 공동체 안에 있다고 감각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기의 초록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표면에서는 이슬람의 색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막에서 생명과 풍요를 뜻하는 색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우디 왕가와 와하브파 종교운동이 결합하며 만들어낸 정당성의 색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지역과 부족을 하나의 왕국으로 묶은 국가 형성의 색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말하면서도 과거와 단절되지 않게 해주는 연속성의 색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초록색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애국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앙, 왕국, 사막, 오아시스, 통일전쟁, 석유국가의 부상, 스포츠 환호, 미래 개발 프로젝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우디 국기가 초록색인 이유는 그 색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색 안에 사우디 국가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묶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